아이고, 우리 동생은 진짜 대단하다니까. 남편이 얼마 못 벌어도 묵묵히 참고 사는 거 보면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작 나갔을 텐데, 역시 동생은 참을성이 좋아. 시댁분들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색 안 하고 웃으면서 사니까요. 우리 집은 제가 좀 까다로워서 남편이 고생이지, 동생은 순하니까 다들 편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대가족이 모두 모인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했던 새벽이 지나고 이제 막 차례상을 치운 뒤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고 시동생 내외와 시누이 가족까지 합쳐 15명이 넘는 식구들이 거실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가운데에 세워진 채였습니다. 친정 언니가 제 옆에 앉아 시댁 식구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명절이라 친정에서 잠깐 들렀다는 언니는 도착하자마자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제가 항상 여기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친정에선 맨날 좋다고만 하니까요. 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시며 웃으셨죠. 아이고, 형님.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줘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놀라워요.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동생이 원래 이렇게 순한 애는 아니었거든요. 어릴 땐 참 까탈스러웠는데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역시 시집살이가 사람 만드나 봐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시누이는 슬쩍 저를 쳐다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웃음도 어색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동생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보여요. 집도 아직 이렇게 작은 데서 사시고 근데 이게 또 며느리 복이에요. 어머님. 시댁에서 도와주실 여력이 안 되시니까 동생이 더 독하게 악착같이 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 못 번다. 집이 작다. 시댁에 여력이 없다. 그래도 참고 산다. 모든 문장이 칭찬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족 전체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른 기침을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는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남편이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만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제가 또 입이 너무 솔직해서 그래요. 사돈댁 분들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어렵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희도 능력이 안 되는 게 사실인데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것도 쉽지 않죠. 저희 집도 애들 결혼시킬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우리 남편은 그래도 벌이가 괜찮아서 다행이지. 요즘 경기로는. 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기 남편 이야기, 자기 집 이야기, 자기 아이들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같은 곳을 향했어요. 우리는 괜찮지만 너희는 힘들겠다. 저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변명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무엇을 해도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면 명절에 왜 저래 하는 눈빛을 받을 것이고, 변명을 하면 사실이니까 아프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할 것이며, 그냥 웃으면 역시 순환해하며 더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참았습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커피 내릴게요. 아, 좋아요. 근데 동생 집에 커피 머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부엌에 있습니다, 형님. 제가 가져올게요. 시어머니께서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나 봐요. 어머님, 저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동생이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니에게 이것은 그저 가벼운 대화였다는 것을요.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언니는 진심으로 궁금했고, 진심으로 걱정했으며, 진심으로 자기 말이 배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위선이었습니다. 아기가 없는 상처는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으니까요. 명절 내내 언니의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고 차를 내오고 아이들 밥을 챙겼어요. 언니가 떠날 때까지 시댁 식구들이 모두 형님 덕분에 즐거웠다고 인사할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말은 명절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어요. 전화로, 문자로, 가끔 직접 만났을 때도 동생아,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지? 언니의 목소리는 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별일 없어? 에이, 괜찮을 리가 없지. 나는 다 알아. 형부 월급으로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어떻게 감당하는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집 형편을 어떻게 아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언니가 신경 써서 그런 거지 뭐 하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언니,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근데 너는 좀 무리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 학원도 그렇고 명절 때 옷도 새로 사 입히고 너무 남들 눈치 보지 마. 시댁에서 뭐라 하면 어때? 없는 건 없는 거지. 언니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리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나는 내 편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잖아. 모든 말의 앞에는 너를 위해가 붙어 있었고 모든 말의 뒤에는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친정집에 들렀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생아, 이번 추석에 너희 시댁까지? 응, 당연히 가야지. 힘들겠다. 차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식구들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나는 올해부터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남편이 장남이니까. 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명절에는 가족끼리 편하게 지내자고 해서 부모님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어. 너희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괜찮아, 언니. 그래, 그럼 다행이다. 아, 참. 너 명절에 뭐 입고 가? 작년에 입던 옷도 입어? 응, 아마. 에이, 그러지 말고 새 옷 좀 사. 시댁 식구들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마. 내가 괜찮은데 알려줄까? 요즘 백화점에 세일하는 거 있던데. 언니, 나 옷 많아. 필요 없어. 그래도 명절인데.
너 맨날 그 검정 바지에 흰 블라우스만 입잖아. 좀 화사한 거 입어봐. 시어머니가 뭐라 안 해?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안 해.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정말?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수수하면 체면이 안 서는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걱정으로 시작해서 비교로 끝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하는구나. 언니는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서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위, 제가 아래. 언니가 여유 있는 삶, 제가 힘든 삶. 언니가 남편 잘 만난 사람, 제가 고생하는 사람.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언니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생아, 추석은 잘 보냈어? 응, 별일 없었어. 시댁에서는? 다들 좋으셨어. 그래. 혹시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지? 너 원래 요리 못하는데 괜찮았어? 언니는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요리를 잘했고 시어머니께서도 자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어렸을 때 제가 한두 번 요리를 실패한 기억을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잘했어, 언니. 걱정 마. 그래, 다행이다. 근데 너 요즘 얼굴 왜 그래? 지난번에 봤을 때 되게 피곤해 보이던데.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좀 피곤하긴 한데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너는 유독 더 힘들어 보여. 남편이 좀 도와줘? 응, 많이 도와줘. 정말? 남자들이 입으로는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하잖아. 우리 남편도 그래. 근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가주니까 그나마 낫지. 너희 남편도 그래? 응, 그래.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나는 형부가 일 많이 해서 주말에도 바쁘지 않을까 걱정했어. 언니의 말은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걱정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남편이 무능력하다는 걸 확인하려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야라고 부정하면 언니는 그래. 다행이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어 하셔서 왔어. 괜찮지?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웃으셨어요.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할머니. 엄마가 맨날 밥 먹으래요.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 벽지 좀 바꿀 생각 없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에이, 바꿔야지. 애들 크는데 환경이 중요하잖아. 우리 집은 작년에 전체 리모델링 했거든. 비용 좀 들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투자해야지. 어머니께서 조용히 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소파도 좀 낡았다. 새로 살 생각은? 언니, 우리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래. 뭐, 형편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동생이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좀 더 요구해도 되는데. 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큰딸, 그만 좀 해라. 네. 어머니, 제가 뭐요? 내 동생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게 배려가 아니야. 어머니, 저 진짜 동생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동생은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왜 자꾸 그러니? 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또 오지랖이 넓었나 봐요. 동생아, 미안해. 언니가 너무 신경 쓴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형님이 또 그랬지? 응, 언니는 원래 저래. 나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건가? 남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부턴 좀 말려야겠어. 매번 우리 집 형편 이야기하고 너 힘들다고 하고 듣기 불편해. 그냥 넘어가. 언니 원래 입이 그래. 나쁜 의도는 없어. 의도가 없어도 상처는 받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 못 벌어도 집도 아직 이렇게 작은 데서 시댁에서 도와주실 여력이 안 되시니까 너는 원래 잘 참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캄캄한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언니는 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저 언니 방식대로 저를 걱정하는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게 더 아팠습니다. 언니에게 저는 평생 불쌍한 동생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그저 그랬어요. 언니는 친구가 많았고 저는 조용했고요. 언니는 남들 앞에서 말을 잘했고 저는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큰애는 똑 부러지는데 작은애는 좀 순하네. 순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란다, 덜 특별하다, 덜 빛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순한 척했습니다. 언니와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켰어요.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했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했어요. 언니는 넓은 집에서 살았고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고요. 언니의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걸로 서열이 정해졌어요. 언니가 잘 사는 쪽, 제가 못 사는 쪽, 그리고 언니는 그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나는 이런 게 있는데 너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모든 대화가 비교였고 모든 질문이 확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언니가 이기는 게임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언니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아, 자니? 아까 우리 집 와서 고마웠어. 어머니도 손주들 보고 좋아하셨어. 너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건강 챙겨. 힘들면 언니한테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잘 자. 문자를 읽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걱정과 배려 안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나는 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엄마.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아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잠이 안 와서 잠깐 나온 거야. 너도 잘 자. 아이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울었어. 눈 빨개.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모 때문에?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모가 오늘 말 많이 했잖아. 우리 집 작다고, 소파 낡았다고. 나 다 들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엄마, 우리 집 작아? 나는 좋은데. 아니야, 우리 집 안 작아. 그럼 소파도 안 낡았어? 응, 안 낡았어. 이모가 그냥 이모 생각이 그런 거야. 그럼 이모가 틀린 거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우리 다음부터 이모 안 만나면 안 돼? 왜? 이모 만나면 엄마가 울잖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제가 언니 앞에서 참는다는 걸, 제가 혼자 울고 있다는 걸. 엄마 괜찮아. 이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좀 말이 그렇게 나올 뿐이야. 그래도 엄마 울게 하면 나쁜 거 아니야? 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나는 우리 집 좋아. 이모네 집보다 좋아. 정말? 응. 이모네 집은 크긴 한데 우리 집이 더 따뜻해.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잘 자, 엄마. 나 내일 학교 가야 돼. 그래, 들어가서 자렴. 아이가 방으로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만나면 엄마가 울잖아.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은 척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처가 아이들에게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언니에게 대들 수도 없었고 연락을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평생 순한 동생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딸이 우는 이유를, 딸이 참는 이유를, 딸이 아픈 이유를. 명절날 시댁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시오? 큰애가 또 그랬어요. 뭘? 작은애 무시하는 말.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큰딸의 목소리, 웃으며 던진 말들, 그리고 작은 딸의 굳은 표정.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했어요. 큰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큰애 성격이 원래 그렇잖소. 나쁜 의도는 없을 거요. 의도가 없어도 상처는 주잖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딸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큰딸은 똑똑했어요. 말도 빨랐고 행동도 빨랐고 모든 게 빨랐습니다. 선생님들은 큰딸을 칭찬했고 친척들은 큰딸을 예뻐했어요. 큰애는 참 똑부러지네요. 나중에 크면 큰일 하겠어요. 반면 작은 딸은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현이 서툴렀고 늘 언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작은 애는 좀 순하네요. 언니 따라다니기만 하네. 어머니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순하다는 말이 작은 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게 칭찬이 아니라 낙인이라는 걸. 하지만 어머니도 무심했어요. 언니 말 잘 들어야지. 언니가 동생이니까 좀 양보해야지. 어머니는 늘 큰딸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중립을 지켰어요. 큰딸이 작은딸을 무시해도, 작은딸이 울어도 어머니는 그저 둘 다 그만하라고만 했습니다. 공평한 척했지만 사실은 방관이었어요. 작은딸이 자라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을 때도 어머니는 그게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작은딸이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을 때도 어머니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명절 때 큰딸의 말을 듣고 작은딸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작은딸이 조용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라는 걸, 작은딸이 순한 게 아니라 참는 거라는 걸, 작은딸이 괜찮은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걸. 며칠 뒤 어머니는 작은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니. 명절은 무사히 보냈고? 네, 별일 없었어요. 그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을 물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그날 말이 좀 심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언니 원래 그래요. 괜찮지 않아. 내가 봐도 심했어. 언니는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냥 언니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의도가 없어도 내가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딸아, 진짜 괜찮아요.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작은 딸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원래 그래요. 나쁜 의도가 없어요. 모든 말이 변명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언니를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변명이기도 했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으니까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딸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혼자 참으면서, 혼자 아파하면서, 혼자 괜찮은 척하면서, 그리고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어머니가 큰딸의 말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작은딸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평한 척, 중립인 척 방관했기 때문에. 며칠 뒤 어머니는 큰딸을 따로 만났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요? 너 명절 때 동생한테 한 말 기억나니? 큰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동생 무시한 말. 제가요? 언제요? 너 동생한테 남편 못 번다고, 집 작다고, 시댁이 가난하다고 그랬잖니. 큰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저 그냥 동생 걱정해서 한 말인데. 걱정이 그렇게 하는 거니? 저 진짜 동생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동생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에이, 어머니도. 동생이 행복하면 저한테 말하죠. 동생은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이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행복해서요? 아니야. 내가 무서워서야. 네. 내가 뭐라고 할까봐. 내가 또 무시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큰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 동생 무시 안 해요. 저 동생 아끼는데. 내 방식으로 아끼는 거지. 동생 입장에서는 상처야. 저 진짜 나쁜 의도가 없는데. 의도가 없어도 말이 칼이 될 수 있어.
내 말이 동생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너는 몰라. 큰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좀 가려서 해. 특히 남들 앞에서는. 저 진짜 동생 생각해서 한 건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자기 말이 왜 상처인지, 자기 걱정이 왜 무시인지, 자기 배려가 왜 위선인지. 큰딸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서, 자기가 친절하다고 믿으면서, 자기가 솔직하다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작은 딸을 얼마나 짓눌렀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어머니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작은 딸 편을 들어주기로, 중립을 포기하고 공평함을 포기하고 그냥 딸 편에 서기로.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딸이 평생 혼자 견뎌온 상처를 이제는 어머니가 함께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 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호텔 연회장을 빌렸고 큰딸이 주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칠순은 제대로 해드려야죠. 이런 거는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작은 딸도 함께 준비를 도왔지만 큰딸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동생아, 너는 그냥 당일에 와. 너 바쁘잖아. 언니, 나도 도울 수 있어. 괜찮아. 너는 애들이랑 형부 챙기느라 바쁠 텐데. 이런 건 언니가 할게. 그렇게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큰딸은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고모부,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삼촌,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큰딸을 칭찬했어요. 큰딸이 참 알뜰하네. 아버지 칠순도 큰딸이 다 준비했다며? 역시 작년은 다르네. 작은 딸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큰 딸은 빛나고 있었고 작은 딸은 투명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큰딸이 이 자리를 준비해줘서 고맙고. 큰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딸을 보았습니다. 작은 딸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큰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성공적이었죠? 제가 신경 써서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친척 고모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큰조카 덕분에 좋은 자리였어. 감사해요, 고모. 아버지 칠수는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작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도와줬는데. 그래, 너도 도와줬지. 근데 대부분은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음식 선택하고 초대장 보내고 답례품 준비했어. 그래도 전체 기획은 내가 한 거고 호텔 예약도 내가 했고 돈도 내가 더 많이 냈잖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 나도 내 몫 다 했어. 알아. 근데 사실이잖아. 너는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더 부담한 거지. 나도 똑같이 낼 수 있었어. 에이, 됐어. 나는 괜찮아. 부모님 칠순인데 내가 좀 더 내는 게 당연하지. 언니니까. 큰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내가 더 냈다. 내가 더 했다. 내가 언니야. 작은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작은 딸이 지고 있었어요. 아니, 싸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칠순 때 고마웠어. 뭐가요, 어머니? 당연한 건데요. 내가 많이 도와줬다는 거 어머니는 다 알아. 어머니, 언니 말 신경 쓰지 마. 너도 똑같이 수고했어. 작은 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니는 왜 저렇게 말해요? 언니가 원래 그래. 저는 언니한테 진 적 없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고,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언니는 맨날 저를 불쌍하게 봐요? 언니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는 저를 불쌍하게 봐요. 맨날 걱정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무시해요. 작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삶이 자랑스러운데 언니 앞에서는 맨날 부끄러워져요. 저는 제 남편이 좋은데 언니는 맨날 형부 못 번다고 해요. 저는 우리 집이 편한데 언니는 맨날 작다고 해요. 딸아, 어머니, 저 이제 힘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딸이 평생 참아온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언니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니는 맨날 이기고 저는 맨날 져요. 그리고 어머니는 맨날 중립이에요. 미안해, 딸. 어머니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제 편 좀 들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럴게. 어머니가 이제라도 내 편 들어줄게. 정말요? 그래. 약속해.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죄책감에, 작은 딸을 너무 오래 혼자 두었다는 후회에,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큰 딸이 작은 딸을 무시하면 그때는 절대 참지 않기로. 2달 뒤 그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였습니다. 큰딸이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서 좋은 거 골라왔어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맙다, 큰딸. 작은 딸도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뜨개 목도리. 어머, 이거 내가 만들었니? 고맙다. 큰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너 요즘 시간이 많나 봐? 이런 걸 다 떠? 틈틈이 했어. 에이, 농담이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사드리는 게 낫지 않아? 요즘 누가 손뜨개 해? 좀 촌스럽지 않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니, 나 정성껏 만든 건데. 알아. 정성은 좋지. 근데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사는 게 낫지.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작은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뜨개 목도리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딸, 네 어머니, 너 지금 무슨 말 한 거니? 큰딸이 눈을 깜빡였어요. 저요? 그냥 농담한 건데요. 농담이 그렇게 하는 거니? 어머니, 저 진짜 나쁜 의도 없었어요. 그냥 요즘 손뜨개가 좀 옛날 방식이라서. 그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너 동생한테 사과해.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동생 마음 아프게 한 거. 사과해. 큰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작은 딸을 보았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미안해. 내가 말이 좀 그랬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게 사과니? 네. 너는 동생이 뭘 잘못했길래 맨날 무시하는 거니? 어머니, 저 동생 무시 안 해요. 네.
너는 맨날 동생 무시해.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도 큰딸의 남편도 작은딸의 남편도 모두 말없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동생한테 한 말 기억하니? 남편 못 번다고, 집 작다고, 시댁 가난하다고 했지. 손뜨개가 촌스럽다고도 했고. 어머니, 저는 그냥 걱정해서, 배려해서, 솔직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맨날 그렇게 말하지. 나쁜 의도 없다고, 동생 생각해서라고. 근데 그게 다 핑계야. 어머니, 너는 동생을 무시하고 싶은 거야. 내가 더 잘 산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내가 위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큰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 진짜 동생 아끼는데. 아끼는 게 그렇게 하는 거니? 남 앞에서 동생 창피 주고, 동생 남편 무시하고, 동생 살림살이 깔보는 게 아끼는 거니? 너는 원래 잘 참잖아. 어머니가 큰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너 명절 때 동생한테 한 말이야. 너는 원래 잘 참잖아 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큰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동생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말이야. 너는 참는 사람이니까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지. 너는 순한 사람이니까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거고. 어머니, 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뭐든 동생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들렸어.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상처 줘도 되는 건 아니야. 거실은 완벽히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상처 줘도 되는 건 아니야. 큰딸은 입술을 떨고 있었고 작은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큰딸, 너는 평생 동생을 무시했어. 어머니, 그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맨날 동생보다 위에 있고 싶어 했지. 공부도 너가 잘했고 친구도 너가 많았고 결혼도 너가 잘했다고 생각했어. 큰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애, 너는 늘 동생을 불쌍한 애로 봤어.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걱정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근데 그게 동생한테는 무시야. 어머니는 작은 딸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평생 내 그늘에서 살았어. 너한테 비교당하고, 너한테 깎이고, 너한테 규정당했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막지 않았어. 어머니가 잘못했어. 큰딸이 동생 무시할 때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중립인 척했어. 공평한 척했지. 근데 그게 동생한테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작은 딸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작은 딸. 어머니가 내 편 들어주지 못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는 평생 혼자 참았어. 언니한테 당하면서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울고. 그게 어머니 잘못이야. 어머니는 다시 큰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딸, 너는 말버릇이 나빠. 어머니, 웃으면서 사람 다치게 하는 말을 해. 배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솔직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깎아내리지. 저는 정말 나쁜 의도가 없어도 말이 칼이 돼. 내 말은 늘 웃고 있지만 늘 사람을 다치게 해. 특히 동생을. 큰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동생 생각해서 한 건데 내 방식대로 생각한 거지. 동생 입장은 생각 안 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너는 동생한테 남편 못 번다고 했지. 그게 동생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저는 그냥 사실을. 그건 동생 남편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동생 선택 무시하는 거고, 동생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을 너는 형편없는 선택으로 만들었어. 큰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동생네 집이 작다고 했지. 그게 동생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저는 그냥, 그건 동생 삶 전체를 무시하는 거야. 동생이 열심히 꾸린 보금자리를 너는 볼품없는 곳으로 만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동생이 잘 참는다고 했지. 그게 동생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저는 칭찬하려고. 그건 동생을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야. 동생은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너는 동생을 순한 동생, 참는 동생, 불쌍한 동생으로만 봤어. 큰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제 말이 그렇게 들릴 줄은. 그러니까 문제야. 너는 맨날 몰라. 내가 얼마나 사람 아프게 하는지, 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는 그냥 웃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어머니는 큰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특히 동생한테는 더 심했어. 왜냐하면 동생은 반박을 안 하니까. 동생은 참으니까. 그래서 너는 더 편하게 무시했지. 어머니, 저 진짜 그럴 생각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던 게 더 나빠. 악이라도 있으면 사과라도 하지. 근데 너는 악의가 없으니까 사과도 안 해. 그냥 나쁜 의도 없었다고만 하지. 큰딸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동생이 손뜨개 목도리 줬을 때 너 뭐라고 했니? 저는 촌스럽다고. 그래, 촌스럽다고 했지. 동생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든 걸 너는 한마디로 촌스럽다고 했어. 저는 농담으로. 농담이 그렇게 하는 거니? 남들 앞에서 동생 정성을 깎아내리는 게 농담이니? 큰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맨날 그래. 배려하는 척 무시하고, 걱정하는 척 깔보고, 솔직한 척 상처 줘. 그리고 그게 다 동생을 위해서라고 하지. 어머니, 저 진짜 동생 위하는 거면 동생 말 들어봐. 동생이 뭘 원하는지, 동생이 뭘 힘들어하는지. 근데 너는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걱정하고, 내 기준으로 동생을 평가해. 어머니는 작은 딸을 보았습니다. 동생아, 너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작은 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나는 행복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좋고, 우리 집 좋고, 우리 삶 좋아. 언니가 보기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만족해. 동생아, 언니는 맨날 나 걱정한다고 했는데 나는 언니 걱정이 싫었어. 그게 걱정이 아니라 무시처럼 느껴졌거든. 작은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나를 불쌍하게 봤지만 나는 불쌍하지 않아. 언니는 나를 힘들다고 했지만 나는 힘들지 않아. 언니는 나를 참는다고 했지만 나는 행복해서 웃는 거야.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언니가 정말 몰랐어. 언니가 몰랐던 게 더 아팠어. 언니는 그냥 웃으면서 나를 무시했거든.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동생아,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평생 언니한테 졌다고 생각했어. 언니가 맨날 이기고 나는 맨날 지고. 근데 이제는 지고 싶지 않아. 작은 딸이 고개를 들어 큰 딸을 쳐다봤어요. 나는 내 삶이 자랑스러워. 언니 삶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어머니가 작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딸. 너는 잘 살고 있어. 그리고 큰 딸을 보았어요. 큰 딸, 너도 잘 들어.
동생은 내가 구해줘야 할 사람이 아니야. 동생은 너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동생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걱정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진짜 동생 위하고 싶으면 동생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큰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았어요. 너희는 자매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 각자 자기 삶을 살면 돼. 네, 어머니. 그리고 기억해. 가족이라고 상처 줘도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 가족이 주는 상처가 제일 깊거든.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큰딸, 너는 말을 조심해야 해. 특히 동생한테. 내 말은 늘 웃고 있지만 늘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작은 딸, 너는 더 이상 참지 마. 아프면 아프다고 해. 언니가 뭐라고 하면 반박해도 돼. 네,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는 내 편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편 들어줄게. 작은 딸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큰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작은 딸을 평생 혼자 두었던 것, 큰 딸의 말을 방관했던 것, 모두 어머니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이제라도 딸 편을 들어줄 수 있어서 어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피로 맺은 관계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걸 어머니는 그날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두 딸이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를, 그리고 작은 딸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기를. 그날 이후 큰 딸은 작은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큰 딸은 친정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짧은 문자만 보냈을 뿐이었어요. 작은 딸은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평온했어요. 더 이상 언니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언니 안 온다는데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언니한테 미안하진 않고 조금은 미안해요. 근데 편하기도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가족이라고 꼭 자주 만나야 하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가 섭섭하시진 않으세요? 섭섭하지. 근데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해. 어머니는 작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평생 언니 눈치 보면서 살았잖니.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 어머니, 큰딸도 시간이 필요한가 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시간. 그동안 너는 편하게 지내렴. 명절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큰딸 없이도 모든 게 평온했어요.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작은 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됐어요. 그저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과 놀고 남편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작은 딸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언니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아, 미안해. 네, 왜요? 그동안 내 편 안 들어줘서. 작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어머니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내가 혼자 견디게 했어. 어머니, 이제라도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먼저다. 큰딸도 소중하지만 너도 똑같이 소중해. 아니, 내가 그동안 더 힘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먼저야. 작은 딸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내가 먼저다. 내 편이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순한 딸이었어. 착한 딸이었고, 근데 그게 너를 힘들게 했어. 이제는 순하지 않아도 돼. 참지 않아도 되고, 내 어머니, 아프면 아프다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 어머니가 들어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기억해. 너는 잘 살고 있어. 내가 선택한 삶, 내가 만든 가정, 다 자랑스러운 거야. 전화를 끊고 작은 딸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평생 언니와 비교당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생 참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됐어요.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큰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아, 요즘 어떻게 지내? 문자는 짧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들지? 도 없었고 괜찮아? 도 없었어요. 그저 안부를 묻는 문자였습니다. 작은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 언니는? 나도 잘 지내. 동생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내 기분 많이 상하게 했지. 나도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작은 딸은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처음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고마워, 언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자매니까. 그래, 언니. 작은 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니와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언니가 위, 제가 아래였다면 이제는 평등했으니까요. 예전에는 언니의 말을 그저 참아야 했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연락 왔어? 응. 사과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근데 나 이제 예전처럼 못 만날 것 같아. 왜? 자주 만나면 또 똑같아질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언니 눈치 보고 언니 말에 상처받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안 만나도 돼. 가족이라고 꼭 자주 만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언니인데. 그래도 내가 먼저야.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작은 딸은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작은 딸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큰 딸은 친정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물을 보냈어요. 작은 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짧은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동생아,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나는 너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시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 삶을 존중할게. 너는 잘 살고 있어. 언니가 인정해. 사랑해, 동생아. 작은 딸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내 삶을 존중한다. 너는 잘 살고 있다. 언니가 인정한다. 평생 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작은 딸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니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제 스스로의 인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삶이 자랑스럽고 제 선택이 옳았고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딸, 요즘 행복해 보인다. 네,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가 늦게라도 내 편 들어줘서 다행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날 언니한테 말씀 안 하셨으면 저 아직도 참고 살았을 거예요. 미안해, 딸.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내가 먼저다. 잊지 마. 네, 어머니.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피가 같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존중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제가 먼저라는 걸.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 삶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비교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참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고,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상처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는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는 자유로웠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들려주세요. 공감할 수 있는 한 문장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울림 있는 사연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